자, 그 다음에 빛이 3개야, 3개. 더 많아. 3개 정리를 잘해야 돼. 자, 나머지 3개, 마지막. 여기는 이제 1조 시간인데, 이 태양. 그 다음에 이제 조가 빛을 준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1조 시간이 이런 거야. 빛을 받는 시간. 순수하게 빛을 받는 시간을 1조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1조 시간에 적응한 얘가 있어. 그게 뭐냐면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는데 식물부터 얘기를 해줄게. 식물은 개화 시기에 영향을 받아. 개화, 꽃 피는 거. 근데 요게 장일 식물이 있고 단일이 있어요. 장일은 긴 장자죠? 해가 길 때 꽃이 펴요. 단일은 해가 짧을 때 꽃이 피죠. 그럼 해가 길 때가 장일이 언제야? 해가 길어지는 시기가 언제예요? 봄. 그렇죠. 봄이죠. 봄. 봄이나 초여름이나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단일은 가을에 꽃 피는 걸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식물이 알아. 몸으로 안 돼. 해가 길어지는 시기와 해가 짧아지는 시기를 안다는 거지. 근데 단일 식물은 다 알더라고. 뭐 있어? 가장 아는 게 코스모스. 그렇지. 코스모스. 그 다음에 국화도 같이 피죠. 그 다음에 나팔꽃도 이때 피고요. 독고마리 아는지 몰라요? 붙는 거. 어디 가면. 산에 가면 막 붙는 거 있어요. 그 독고마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초여름에 피는 게 요거 보리, 붓꽃 들어봤어요? 상추가 꽃이 있는지 모르던데. 시금치도 있어요. 다 꽃이 있어요. 꽃이 없을 수가 없죠. 이런 거. 오케이? 이거 좀 외우기 쉽지 않아요? 보부상 알아요? 자, 요게 이제 길이에요. 길이. 하루의 길이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루를. 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책에도 나오니까. 자, 요게 하루 24시간인데, 자, 이거 시커멓게 칠한 게 밤이에요. 그럼 밤이 더 길죠? 네. 자, 이건 밤이 짧은 거. 밤이 짧죠? 자, 이렇게. 요거는 이제 밤이 이렇게 길고, 여기다 섬광을 줬어요. 섬광이 뭔지 알아요? 번쩍 섬광? 자, 이렇게. 요거 이제 어려운 학교들은 한 번씩 나오는데, 자, 밤이 길죠? 밤이 긴 거 누가 좋아해? 장일이 좋아해? 단일이 좋아해? 생각해봐. 단일이 중요하죠. 그래서 밤이 길 때는 단일이 꽃이 핍니다. 그럼 장일은 안 피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장일이 낮이 길 때 꽃 피겠죠? 네. 네. 그러면 단일은 안 피겠죠. 그럼 얘는 뭐 한 거냐면 단일 같은 경우에는 밤이 길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좀 잠을 많이 자줘야 밤에 잠을 좀 많이 자. 이제 꽃이 피겠다 이런 느낌인데 지금 이건 뭔 짓을 한 거냐면 자고 있는데 사람으로 말하자면 눈꺼풀을 들어 올린 다음에 후레쉬를 비춘 거거든요. 그래서 섬광을 준 거야. 자고 있는데 불 켰어. 그러면 단일 식물은 충분히 암기가 길어야 돼요. 암기가 어두울 암자. 암기가 길어야 되는데 충분히 그러니까 꽃을 피기 위해서는 연속된 어둠이 주어져야 돼. 최소한의 연속된 어둠. 그걸 한계 암기라고 하는데 그걸 깨버렸어. 그러면 단일 식물은 스트레스 받아서 안 펴. 그런데 장인 식물은 변태야. 펴. 그러니까 장인 식물은 한번 깨워줘야 돼. 알았지? 요거 이제 고2 때 생물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건 쉽지. 근데 요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해. 요거 이제 고2에서 나옵니다. 보일 걸 왜 지금 보여줘요? 살짝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학교가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얘기해드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1조 시간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식물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동물을 해드릴게요. 야, 여기 밑에 나오냐? 여기? 여기 동물만 여기다 적을게요. 동물. 쌤의 욕심 참 대단. 저 하나 돌리면 안 돼요? 자, 동물, 그러면 이제 여기 뭐랄까, 궤도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쪽이 막, 동물 여기다 몇 개 적으면 돼요. 동물은 이제 뭘 생각하면 되냐면요. 닭이요, 닭. 그 다음에 꾀꼬리 알아요, 꾀꼬리? 네. 본 적 있어요? 네, 그래요. 종달새. 대부분의 새. 얘가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해가 길어야 돼. 해가 길어야 돼. 그러니까 해가 길 때가 언제야? 봄에 알라요. 성어로 모여. 그래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루 있죠? 노루 알아요? 송어 맛있죠? 자, 이런 거 송어. 이때는 가을. 얘네 가을에 발정나요. 와. 그래서 빛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노루나 고라니도 마찬가지로 고라니 알죠? 고라니가 사고가 가을에 많이 나죠. 왜냐면 가을에 애들이 발정 나가지고 막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도로로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쵸? 그 가을 송어가 알을 이제 산란을 많이 하니까 송어알 먹으려면 이제 가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닭은 알은 맨날 낳잖아요. 계란 후라이는 언제 먹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일조 시간을 길게 해줘야 알을 잘 낳죠. 그러니까 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많이 줘야 돼요. 잠을 좀만 재워요, 잠을. 그래야 알 낳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갔죠? 요게 이제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온도가 생물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그쵸? 온도가 생물한테 영향을 줘요. 자, 그래서 이제 동물부터 갈게요, 동물이 이제 온도에 영향을 받죠? 예. 네. 동물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일단은 겨울잠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볼까요? 자주 봐요. 정온동물하고요. 정온동물 알아요? 우리가 정온동물이죠? 네. 네,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뭐야. 동자를 써야 되는데, 왜. 정온. 그 다음에 변온동물 있죠? 변온하고 정온의 차이. 그러니까 정온동물 중에서 겨울잠을 자는 애가 있죠? 포유류. 겨울잠. 그럼 추워서 자는 거죠. 그 다음에 철새, 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우가 나와요. 얘 세 개를 외우셔야 돼요. 여우를 적지 마시고, 부피에 대한 체표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체, 체표면적. 자, 요거 설명하면 됩니다. 정온동물. 그다음 변온동물도 마찬가지로 겨울잠을 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파충류 도마뱀 있죠. 나마쿠아라고 있어요. 나마쿠아. 도마뱀을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색깔. 몸의 색깔을 바꾸면서 자, 요걸 정리하면 됩니다. 자, 요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곰이 겨울잠 자는 거 알죠? 곰 겨울잠하고 양서류, 개구리 겨울잠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개구리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안 자면 뒤져요. 그러니까 추우면 온도가 그냥 떨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동사가 되는 거예요. 저체온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동사. 그런데 그럼 개구리는 자겠죠. 자니까 개구리를 먹는 곰도 자야죠. 먹을 게 없으니까. 얘는 먹이가 없어서 자는 거고요. 얘는 자면 뒤지니까 자야 됩니다. 안 자면 뒤지니까. 안 자면 뒤지니까. 이걸 철새는 어디로 이동해요?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하죠. 그럼 얘도 온도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부피에 대한 체면적비는 뭐냐면 얘는 사막여우가 있어요. 여우가 얘로 나오는데 사막여우하고 북극여우가 얘로 나와요. 근데 얘가 시험문제 제일 잘 나와요. 저 여우가. 알아요. 사막여우가 귀가 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단부 있잖아요. 몸에 말단부가 사막여우 귀가 크고 북극여우는 작죠. 그다음 몸집은요. 몸집은 누가 커요? 작고 커요. 얘가 작고 얘가 크죠. 네. 그러면 부피에 대한 체표면적비가 지금 부피가 몸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부피분의
이렇게 해서 표면적, 최표면적, 표면적 이거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몸의 말단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최표면적이. 그래서 사막여우가 크고요. 몸집이 작으니까 부피부대 최표면적이 결과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막이 커요. 크겠죠. 이렇게 크면은 열을 방출량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예. 사막여우가. 그러니까 사막여우가 열 방출량이 많아야죠. 수시간에 대충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귀가 크면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워요. 추워요. 그러니까 귀는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겨울에도 귀가 춥잖아요. 근데 북극여우가 귀를 막 내놓고 다니면은 얼어 뒤지겠죠? 그러니까 사막여우가 귀를 내놓고 다닌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잘 나온다는 얘기죠. 어? 또 빨간색으로 어디다 나타났지? 있다. 요게 잘 나와요, 시험에. 부피에 대한 표현력, 열 방출량이 크다. 요게 이제 사막여우가 큰 거예요.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겨울잠 얘기했고 몸의 색깔 있잖아요. 얘는 뭘 정리해야 되면은 아니 이거는 선생님이 무슨 도마뱀 전문가도 아니고 카멜레온 전문가도 아니고 나마쿠아 교재 보면 나마쿠아인가 니마쿠아인가 나와요. 찾았어요 혹시? 봐봐요. 그쵸? 니마쿠아라고 나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선생님 나마쿠아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것 같아. 나마쿠아. 변운동물. 카멜레온이라고 있죠. 카멜레온이죠? 네, 나마쿠아 카멜레온. 이게 뭐냐면 만약에 더워요. 덥잖아? 더우면 열을 방출해야 되죠. 네. 열 방출하기 위해서 얘의 지금 색깔 있죠? 색깔이 밝은 색으로 바뀌어요. 신기하죠? 더우면. 너무 신기하다. 추우면 어떻게 돼요? 열 방출하면 안 되잖아. 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추우면. 흡수해야 되죠? 그래서 어두운 색으로 바뀌죠. 검은색이 열을 흡수하잖아요. 여름에 검은색 입고 다니면 덥죠? 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나마쿠아 카멜레온이 이렇게 적응을 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자, 동물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식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식물 여기다 적어볼게요. 식물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로 정리해 볼게요. 얘는 털송이 풀이라고 있어요. 털송이 풀. 풀에 털 났어요. 좀 이상하긴 하죠? 추우면 털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풀에 털 났죠. 그 다음에 상록수가 있고요. 상록수가 뭔지 알아요? 낙엽수가 있죠. 낙엽수. 그 상록수는 사시사철 푸르죠? 동백나무가 있는데 동백나무는 큐티클층이 되게 두터워요. 왜냐하면 추위에 버티거든. 큐티클층을 좀 알아놔야 되죠. 수분이 잘 안 빠지게. 큐가 아니고요. 큐티클입니다. 큐티클층이 두터워. 그래서 버틸 수 있고요. 또는 삼투압 있잖아요. 삼투압이 농도거든요. 삼투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는 점이 어떻게 될까요? 어는 점이 내려가요. 어는 점이 내려가면 얼어요, 안 얼어요? 안 얼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의 농도를 높이는 거예요. 겨울에 얼어 안 뒤지려고. 그래서 어는 점을 낮추는 거죠. 그리고 낙엽수는 낙엽을 떨어뜨리죠. 낙엽을 왜요? 단풍나무 있잖아요. 얘는 가을 되면 엽록소가 파괴가 되죠. 엽록소가 파괴가 되면서 카로티노이드라고 이거 엽록소는 카로티노이드 색소거든요. 카로티노이드 색소가요 드러나. 원래 있었는데 이 색깔이 주황색, 노란색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드러나면서 단풍이 지죠. 그 다음에 단풍이 지면 걔네들 떨어뜨리죠. 왜 떨어뜨려? 겨울은 식물도 버티는 거예요. 버티려면 불필요한 부분 다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온도로 온도.
온도에 적응한 이가 됩니다. 이해 가셨죠? 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냥 단순하게 초등학교 때 배운 거 하나 더 해볼까? 여기 살짝 여기 중에 요거 중에 펭귄 알아? 펭귄? 네. 펭귄은 북극에서 어떻게 적응해요? 이렇게. 펭귄이나 바다사자 같은 애들 있죠. 뭐가 있어요? 배. 두터운 지방층이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피하 지방이 어때요? 맞나요? 많아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버틸 수가 있어요, 겨울에. 여자가 피하 지방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덜 춥습니다. 남자가 벗어주잖아. 그렇죠. 난 한 번도 벗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됐죠? 네. 자, 그래서 온도 적응한 애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됩니다. 물은 여기다 한번 써보죠. 물. 물도 이제 생물한테 영향을 줬죠? 그쵸. 물은 이제 동물을 볼까요? 동물 중에서 이제 얘는 이렇게 따로 한번 설명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땀 있잖아요. 여기다 땀이 들어가, 땀. 땀하고 오줌을 이렇게 적어볼게요. 땀하고 오줌. 그 다음에 얘들을 적어보면 끝나. 알. 그 다음에 뭐 비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키틴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알이나 비늘이나 키틴질은 물의 증발 방지죠. 증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파충류 알이 껍데기로 쌓여져 있잖아요. 알 속에 액체 들어있잖아. 그거 증발하지 못하게 두터운 알로 돼 있고, 파충류 비늘은 역시 몸에서 증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늘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곤충이죠. 곤충 잡아봤어요? 메뚜기나 이런 거? 네. 걔네 딱딱한 부분 키틴질이라고 그래요. 걔네가 물을. 부분이 있어요? 그럼요. 외골격이라고 하죠. 곤충은 그게 없잖아. 그 뭐지? 뼈가 없어요. 네. 어. 머리 좀 단단하긴 하던데. 네, 그게 이제 외골격이에요. 바깥에 골격이 있다는 뜻이죠. 걔 성분이 키틴질이에요. 몸은 안 단단하던데. 단단한다면 사람보다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딱하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걸 물렁물렁하다고 하진 않잖아요. 물렁물렁하던데. 어디 가요? 배 말고 외골격. 여기 배 말고. 그러니까 그 메뚜기나 그런데 이렇게 잡았어요. 그 안쪽 부분 말고 그 등 쪽 부분. 그래서 그런데 요거 이제 곤충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파충류 생각하면 되죠. 파충류. 그 땀은 낙타를 생각하면 되고요. 낙타는 땀 안 나요, 거의. 더워 땀 안 나. 왜? 더운데도 땀이 안 나는 이유는 물이 모자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얘는 증발이 아니라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수분의 유지를 위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죠. 몸 속에 있는 수분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땀을 안 내야 되고, 오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진해야 되죠. 진해. 얘가 사막에 사는 캥거루쥐라고 있는데, 캥거루쥐가 오줌 냄새가 오져요. 알았죠? 너무 진해서. 그래서 동물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식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식물은 뭐냐면요. 자, 식물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인 이제 보통 식물을 우리가 이제 육지에 사는 식물, 중생식물이라고 얘기해요. 중생식물. 그러면 이제 습지에 사는 애들을 습생이라고 하고요. 습생식물. 물 안에 사는 애들을 수생식물이라고 하고요. 수생. 물에 살죠?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하는 곳에 사는 애들을 건생식물이라고 합니다. 건생식물. 그래서 식물을 이 물에 따라 적응한 건데, 중생식물은 기본적인 뭐 은행나무나 소나무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뿌리, 줄기, 잎의 발달이 뚜렷하죠. 얘네들은. 기본적인 식물은. 근데 습생식물은 습지에 살기 때문에 뿌리가 어때요? 거의. 뿌리 발달이 더디죠?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혹시 갈대 알죠? 갈대를 모르는 사람도 있나? 갈대나 부들 같은 경우는 습지에 살죠.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잘 뽑힙니다. 뿌리가 발달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수생식물은 거의 뿌리가 없다시피 합니다.
뿌리가 발달하지 있긴 있는데 뿌리가 거의 없어요. 거의 이게 뿌리요? 싶을 정도로. 그래서 얘네는 알죠? 연꽃 알아요? 네. 예. 그 다음에 불의 옥잠 이런 거 알죠? 네. 예. 그 다음에 뭐 아는 거 없어요? 생이가래 같은 거? 막 떠 있어요. 물에 떠 있는 거. 얘는 이제 이런 얘들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이 왜 떠 있냐가 중요하죠. 왜? 수생식물은 그게 있어요. 기체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통기조직이라고 하는데 어디다 쓸까? 중요하니까 이 통기조직 중요합니다. 통기조직 이렇게. 기체가 통하는 조직이죠. 그래서 떠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건생식물은 뿌리가 먼저가 이게 뿌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뿌리가 있긴 있는데 자 저수 조직이 중요합니다. 저수 조직. 저수지가 뭐예요? 물 저장하는 곳이죠? 네. 네, 그래서 얘는 물을 저장하는 조직들이 있죠. 그래서 선인장이나 바오밥나무 알아요? 네. 바오밥나무. 무화과나무. 바오밥나무 그 어린 왕자에 나오지 않아요? 어린 남자가 아니에요. 거기 사막에 엄청 크고 돼 있어요. 자, 두더지하고 뭐 있었지 여기에? 기억나? 누구 살았어? 지렁이가 땅 파고 돌아다니면서 그 땅 파고 돌아다니면서 뭘 높여줬다고 했잖아. 기억나? 그 땅에 토양을 비옥해 통기성 높여준다 했잖아. 그치? 통기성을 높여주면서 산소가 잘 공급이 되니까 맞아. 토양이 결국은 비옥해진다. 이거 했지? 그 다음에 세균 기억나? 네. 이거 혐기성. 그 다음에 호기성. 이게 뭐였지? 혐기성 세균은 혐오하는 애들이었지. 기억 진짜 기억 안 나? 뭘 혐오해? 산소. 땅을 왜 혐오해? 산소를 싫어하는 애들. 얘는 산소를 호감. 얘는 혐오. 그러니까 혐기성 세균은 어디 살아? 어디에 살아? 산소 싫어하니까. 깊숙한 곳에 살지. 밑에. 동굴 막 이런데. 호기성은 얕은 곳. 표면에 살지. 토양의 표면. 산소를 싫어하는 생명활동을 어떻게 그거 나중에 생투에 가봐. 나중에 알려줄게. 지금 엄청 허를 찌르는 질문. 생명 안 골랐어요. 그래서 세균은 그런 거고 공기 뭐가 나왔냐면 광합성 알지? 네. 광합성이 그 다음에 호흡하고 광합성하고 호흡하면 뭐 나와? 광합성 하면은 뭐 먹어? 그렇지. CO2를 먹고 내놓는 게 산소지. 호흡하면 뭐 먹어? 산소 먹고 이산화탄소 내놓지 않아? 그러니까 나무가 많으면 그 주변에 성분 변화를 일으키지. 공기의 성분. 그치? 요거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 하지 않았어? 적혈구? 적혈구 기억나 안 나? 적혈구 왜 적응한 얘잖아. 적혈구가 많은 애들 있잖아. 그게 어디 사는 애들이야? 그렇지. 고산지대. 호흡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뭐 폐에 표면적도 넓지 않았어? 고산지대 사는 애들. 그때 옛날에 니네 옛날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그때 우리 월드컵 나갔을 때 원정 경기 갔거든? 아르헨티나로. 우리 학원이래. 우리나라에서 축구 좀 한다는 애들 다 가서 개발리고 왔어. 그래서 애들 막 거기 고산지대 사는데 미친이 말처럼 뛰는데 애들이 막 한 2, 3분 뛰다가 우리 대한민국 애들 적혈구수 완전 발려가지고 그래서 그 고산지대 운동에 거기 고산지대 가서 적응 안 하면 발린다. 산소 후달려가지고 적혈구 없으니까 발려버려. 모르는구나. 그 다음에 나무에서 나는 거 있잖아. 피톤치드 기억나지? 요게 이제 살균 물질이었지. 그래서 주변에 성분을 바꾼다고 이런 거. 그러니까 공기는 별거 없지. 다 이해가지? 공기의 성분을 바꾸지. 공기에 적응한 얘지. 얘도 성분 바꾸고.
토양은 별거 없지. 뭐 이렇고. 뭐 얘네들 말고 뭐 얘네들이 토양에 살더니 뭐 또 하나 더 하자 뭐 이런 거? 부식시키는 거? 썩게 만들잖아. 썩는 그 세균들이 살잖아. 여기. 부식의 원인이 결국 세균 때문에 그런 거잖아. 뭐 썩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뭐 에너지하고 물질을 다시 순환시킨다? 뭐 이 정도?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